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드림팀이 이제 드림팀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패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지표 분석을 할 차례인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표들 중에서 가장 똑부러지는 몇 개의 지표들을 소개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패턴 분석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공부였다면 지금부터 배우실 드림팀은 기술적 지표만으로 특화시킨 과목입니다. 중급 단계가 되죠. 만약 평소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드림팀의 위력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초기에도 거론해드렸습니다만 다시 강조드리죠. 여러분들이 먼저 익히셔야 될 것은 기술적 분석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기술적 분석을 먼저 익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과 철학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다는 이유로 혹은 근사한 결과를 빨리 도출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기술적 분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기초가 먼저고 그 기초 위에 기둥 위에 석가래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기초도 기둥도 없는 상태에서의 석가래는 그야말로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약형 효율적 시장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많은 검증 테스트를 통해서 이 기술적 분석의 무용론을 자꾸 입증하려고 해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호랑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린 호랑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2000년부터 제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강의록은 물론 그 이전부터 만들어졌죠. 저의 강의록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약 20% 정도가 기술적 분석이라면 그 정도의 중요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하지도 않은데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겠어요. 단지 기술적 분석의 공부는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금융시장에서 초강자가 된 이후에 다시 천천히 익힐 수만 있다면 기술적 분석만을 공부한 사람과 기술적 분석도 공부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드림팀이 탄생하게 된 동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죠. 누구나 주식시장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신호를 주는 지표 없을까라는 거예요. 대부분 만병통치약처럼 하나의 지표에서 모든 신호, 매수 신호, 매도 신호, 확고한 신호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쉽게도 그런 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적 지표들은 각자의 특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표는 과열과 침체를 착하게 보여주는 지표도 있고 확산과 수렴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고 이 추세의 강도에 능통한 지표도 있어요. 이들이 가진 고유의 특성들 때문에 어떤 지표는 고점에서 잘 맞고 저점에서는 엉망인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 바닥만 잘 집어내는 지표도 있습니다. 최적의 지표를 찾아내려는 오랜 노력 끝에 첫째, 저점을 가장 잘 찾아내는 지표. 둘째, 고점을 잘 찾아주는 지표. 셋째, 횡보에서 방향성을 드러내주면서도 고점과 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보여주는 신호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최종적인 허가를 내주는 지표. 이렇게 4개의 지표가 선별됐습니다. 전혀 색다르고 아무도 모르는 지표를 설명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넣어두십시오. 오히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드림팀은 모두가 알고 있는 지표들을 조합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해서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교함에 여러분들은 놀라시게 될 거예요. 다만 드림팀의 가치는 영원하진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 툴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엔벨로프를 개선해서 만든 게 볼린저 밴드잖아요. 그러면 굳이 엔벨로프를 볼 필요는 없어집니다. 같은 이유로 RSI는 스토캐스틱이 발표된 이후에는 이미 폐기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CCI도 마찬가지죠.
뭐 DMS 혹은 DMI 이후에는 그다지 유용한 지표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서 진보된 지표가 나오게 되면 드림팀의 구성 항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림팀을 처음 만든 게 한 20년 됐는데요. 10년 전에 이 구성 항목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이 드림팀을 좀 더 모디파이해서 쓰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실 것이 있어요. 드림팀의 변수는 교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에 실력이 붙게 될 경우 아마도 부여된 디폴트 값을 변형해서 쓰려는 시도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이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4일선이니 뭐 9일선이니 이 족보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비록 틀린 신호라도 가급적이면 수많은 개인들의 생각이라야만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1선이 깨지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공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21선은 그에 대한 동일한 생각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중요도가 높아요. 당장 미국만 가더라도 미국에서는 21선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51선 쓰죠. 그래서 불필요한 이평선이 돼버리죠. 일반 대중들의 생각이 통일되어야만 같은 구간에서 일정한 에너지 변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변수에 대한 교체 시도는 제가 다 해봤어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시황 분석가로 알고 있지만 저는 아주 정교한 기술적 분석가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현존하는 최고의 툴, 드림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